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고 숙제나 학원을 빼먹죠.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질리지가 않으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게임에 한참 빠져있을 때 부모님과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원래 PC방을 가다가 걸려서 부모님이 포기하시고 모든 학원을 다 끊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중독을 이겨내고 연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 고뇌했고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명확함입니다. 현실 세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불확실하죠. 너무나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주어지고 수많은 숫자가 내가 명확하게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려줍니다. 몇 번 죽었는지, 어떤 아이템을 썼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잘해질 수 있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성취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게임은 굉장히 달콤한 공간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명확한 규칙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게임을 무작위로 주는 보상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너 이번에 잘했으니까 엄마가 게임 1시간 시켜주는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낄까요? 게임을 특별할 때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쟁취해야 하는 것, 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죠. 이렇게 되면 게임에 대한 집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게임을 해서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게임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나 주말에만 게임하기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학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세요. 처음에 저도 일주일에 30분, 1시간 이렇게 게임 시간을 정해두고 했는데요. 이때의 시간만큼은 일주일 중 어느 순간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모님이 너 밥 먹어야 하니까 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 약속하고 지킨다고 한 건데 간섭을 받은 거죠. 게임 시간을 다 쓰지 못했다면 굉장히 억울해지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진짜 터치하지 마시고 내버려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1분이라도 어겼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약속을 할 때 2시간을 하기로 했지. 그 시간만큼 엄마는 존중을 해주었으며 약속을 지켰어. 그러니까 너도 약속을 지켜줬으면 해. 라고 약속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보다 학생들은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 적절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적절한 시간은 학생마다 다릅니다.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스케줄에 맞게 학생에 맞게 시간을 정하세요. 두 번째, 환경 만들기입니다. 게임을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게임이 재미있어도 있지만 환경이 편안해서입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 한 번만 누르면 게임이 켜지는 설정, 이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기 불편한 의자로 바꾼다든가 환경을 바꿔줄 수 있겠죠. 가장 추천하는 것은 게임을 지우는 겁니다. 아이디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것만 지우세요. 이 방법은 반발감이 엄청 크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앉아서 키기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설치까지 해야 되죠. 물론 다시 설치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걸 지웠는데 다시 까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생각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결심이 서죠. 그 순간부터는 설치를 안 하게 됩니다. 또 공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만약 공부를 한다면 게임하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은 철저히 분리를 하세요. 사람은 장소,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운동, 휴식이 생각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장소에 적합한지 생각을 하게 되죠. 거실에 컴퓨터가 있다면 거실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 방은 공부하는 공간으로 정해주세요. 그리고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이 공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고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곧바로 학원을 가기보단 과외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학생은 막 게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든 상태죠. 학원에서 제대로 배우려면 혼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해야 하는데 당장은 안 됩니다.
누군가 나만을 집중적으로 보고 공부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과외가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자세와 공부 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게임에 시달렸을 때는 정말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헤맸습니다. 무언가 게임을 이 정도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느꼈고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게임을 좋아할까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친구와 길을 걷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가 잘 안 돼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무거운 얼굴을 하고 걷다가 헤어질 때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공부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상이 늦거나 뭔가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게임은 그냥 하면 뭐가 생겨. 자극적으로 즐겁고 보상까지 확실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저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누구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민거리를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들 문제가 무엇인지는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같은 상황일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단계를 견뎌낸 한 사람으로서 그 감정을 잘 압니다. 저는 다행히도 수많은 방법들을 적용하고 해법을 찾아내 연세대에 들어왔는데요. 이 해답들을 앞으로 채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수험생활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등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두세요. 제 채널이 크지 않아서 구독을 안 하신다면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